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옆집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이 노래는 정혜 씨의 청춘이었습니다. 30년 전 라디오에서 CD로, 카세트 테이프로 수없이 들었던 그 노래. 설마 그럴 리가. 정혜 씨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살짝 보이는 마당. 그리고 그곳에 한 여자가 앉아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여자. 허름한 면바지에 낡은 티셔츠. 긴 머리는 반쯤 휘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을 풍미했던 그 가수가 여기에 내 옆집에 살고 있다니.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62세의 이정희 씨는 서울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 남편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이 집,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남편 박민수 씨는 6개월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69. 은퇴하고 이제 막 여유를 찾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여보, 은퇴하면 여행 다니자. 제주도도 가고 유럽도 가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구급차, 병원, 중환자실, 그리고 의사의 차갑고 무거운 말. 유가족분 계십니까? 모든 것이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척들, 이웃들. 많은 사람이 와서 위로했습니다. 힘내세요. 고인이 좋은 곳 가셨을 겁니다. 이제 자식들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에요.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자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일주일 후 아이들도 떠났습니다. 큰아들 지훈이는 부산에 살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좀 더 있을까요? 괜찮아. 너도 회사 가야지. 작은 딸 수진이는 미국에 살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있고 싶은데 애들 학교가. 알아. 괜찮아. 빨리 돌아가. 아이들을 보내고 나니 집은 더 텅 비었습니다. 정희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구나. 완전히 혼자.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누워있던 남편의 자리. 이제 그 자리는 차갑고 텅 비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매일 밤 그랬습니다. 낮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바쁜 삶이었습니다. 남편 아침 챙기고 저녁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을 차릴 필요도 저녁을 준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대충 라면으로 때우거나 김치에 밥 비벼 먹었습니다. 체중이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척하고 생기 없고 늙어 보이는 여자.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밥은 잘 드세요? 응, 먹어. 건강 챙기세요. 우리 걱정되니까. 걱정 마.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아내로, 엄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도 없고 아이들도 독립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정희야, 너무 집에만 있지 마. 나와. 등산 모임에도 나가보고 성당 봉사활동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웃고 떠들어도 집에 돌아오면 다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빈둥지 증후군. 인터넷에서 본 단어였습니다. 자식들이 독립한 후 부모가 느끼는 상실감과 공허함. 정확히 내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남편까지 잃었으니 이중의 상실. 어느 날 정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자. 서울에 있으면 모든 것이 남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 보던 남편. 주방에서 밥 맛있어라고 말하던 남편.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 주던 남편. 도처에 남편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자. 고향? 경상남도 작은 시골 마을. 정희 씨가 태어나고 자란 곳. 25살에 서울로 올라와 결혼하고 37년 만에 돌아가는 곳.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오래된 집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가 가끔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내려올 거야? 집이 많이 낡긴 했는데. 괜찮아. 고쳐서 살게. 혼자 괜찮겠어? 응. 서울에 혼자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짐을 쌌습니다. 30년치 삶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가져갈 것만 추렸습니다. 남편 옷들은 기부했습니다. 사진들은 앨범에 담아 챙겼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 결혼 사진. 이것들만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사 날이 왔습니다. 이삿짐 센터 기사님들이 박스를 옮겼습니다. 텅 빈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30년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녕. 정희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 고속버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점점 멀어지고 산과 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들고 하늘이 높았습니다. 정희 씨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62세의 새로운 시작. 늦었을까?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버스는 시골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오빠가 나와 있었습니다. 왔어? 응. 고마워. 오빠의 차를 타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좁은 시골길, 농가 밭, 낡은 집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그 길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한옥.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마당엔 잡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많이 낡았지? 미안해. 자주 못 와서. 괜찮아. 고쳐서 살면 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 곰팡이 냄새, 하지만 동시에 익숙한 냄새. 어린 시절 엄마가 끓이던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방 3개, 작은 부엌, 마루. 서울 아파트에 비하면 훨씬 작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고 먼지를 닦고 방을 꾸몄습니다. 오빠가 도와주었습니다. 외로우면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 차로 10분이야. 고마워. 그럴게. 오빠가 돌아가고 정희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시골의 밤은 깜깜했습니다. 가로등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별은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수많은 별들. 정희 씨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쏟아질 듯한 별들. 여보, 저기 있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희 씨는 집으로 들어와 이불을 폈습니다.
낯선 방, 낯선 이불.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느꼈던 그 답답함이 조금 덜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직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살아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는 집을 정리하고 마당을 가꾸고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동네 슈퍼에 가서 장을 보고 시장에 가서 야채를 샀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어머, 정희 아니야? 애기 때 봤는데 이렇게 커서 돌아왔네. 언니 기억나요? 초등학교 동창이었잖아. 옛날 얼굴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37년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어쨌든 정희 씨는 조금씩 마을에 적응해 갔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져 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옆집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기타 소리, 그리고 노래. 정희 씨는 멈칫했습니다. 이 노래, 어디선가 들어본 노래. 아니, 단순히 들어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노래는 정희 씨의 청춘이었습니다. 30년 전 라디오에서 CD로, 카세트 테이프로 수없이 들었던 그 노래. 밴드 새벽달의 히트곡. 그대라는 이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정희 씨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옆집은 정희 씨 집과 비슷하게 낡은 한옥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살짝 보이는 마당. 그리고 그곳에 한 여자가 앉아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여자. 허름한 면바지에 낡은 티셔츠. 긴 머리는 반쯤 휘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옆모습, 기타를 치는 그 자세, 노래하는 그 목소리, 정희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여자는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대라는 이유로 난 살아가네. 그대라는 이유로 난 웃을 수 있네. 30년도 더 지난 그 목소리. 조금 쉬었지만 여전히 그 목소리였습니다. 정희 씨는 어지러웠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강서윤, 밴드 새벽달의 가수?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을 풍미했던 그 가수가 여기에 내 옆집에 살고 있다니. 노래가 끝났습니다. 여자는 기타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희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꿈인가? 내가 지금 환청을 들은 건가? 아니야. 분명 들었어. 분명 봤어. 저 사람은 강서윤이야. 정희 씨는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서울집에서 가져온 추억의 물건들 중 하나. 20대 시절의 사진과 물건들. 그리고 그 속에 낡은 카세트 테이프, 밴드 새벽달의 첫 번째 정규 앨범. 표지에는 4명의 멤버가 찍혀 있었습니다. 기타, 베이스, 드럼, 그리고 가수. 가수의 얼굴. 20대 후반의 강서윤. 긴 생머리, 검은 가죽 재킷, 도도한 눈빛. 그때는 이렇게 화려했는데. 정희 씨는 테이프를 오래된 라디오 카세트에 넣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대라는 이유. 정희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가까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988년. 정희 씨는 22살이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아직 결혼 전 세상은 넓었고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그때 정희 씨의 유일한 낙은 음악이었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음악 방송을 보고 친구들과 음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라디오에서 새로운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대라는 이유, 밴드 새벽달의 데뷔곡. 정희 씨는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노래, 이 목소리, 뭔가 다르다. DJ가 말했습니다. 오늘의 신인, 밴드 새벽달의 그대라는 이유였습니다. 가수 강서윤의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이죠? 강서윤. 정희 씨는 그 이름을 외웠습니다. 다음 날 정희 씨는 음반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한 곡 한 곡. 모든 곡이 좋았습니다. 특히 가수의 목소리. 강서윤.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 하지만 동시에 따뜻하고 울림이 있는 목소리. 정희 씨는 빠져들었습니다. 완전히. 이후로 정희 씨는 새벽달의 열혈 팬이 되었습니다. 앨범이 나올 때마다 샀습니다. TV에 나오면 녹화했습니다. 잡지에 실리면 스크랩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콘서트에 갔습니다. 기숙사방 벽에는 강서윤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룸메이트가 놀렸습니다. 너 정말 좋아하는구나. 완전 팬이네. 응. 나 강서윤 진짜 좋아해. 정희 씨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강서윤은 정희 씨의 우상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노래하는 그녀. 두려움 없이 자신을 표현하는 그녀. 멋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당당하고 싶다. 1989년 새벽달의 두 번째 앨범이 나왔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타이틀곡 밤의 끝에서는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콘서트 티켓은 매진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밤새 줄을 서서 티켓을 구했습니다. 콘서트 날, 정희 씨는 친구들과 함께 공연장으로 갔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 함성과 환호, 그리고 무대 위에 나타난 새벽달. 강서윤이 기타를 들고 나왔습니다. 조명이 그녀를 비췄습니다. 정희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강서윤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벽달입니다. 관중은 환호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서윤은 눈을 감고 노래했습니다. 온몸으로 노래했습니다. 정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저 무대 위의 사람, 저렇게 빛나는 사람, 내가 평생 기억할 사람. 콘서트가 끝나고 사인회가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줄을 섰습니다. 1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강서윤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더 아름다웠습니다. 땀으로 젖은 이마, 피곤한 듯 보이지만 밝게 웃는 얼굴.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정희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서윤은 앨범에 사인을 했습니다. 정희님께 당신의 응원이 저를 살게 합니다. 강서윤. 정희 씨는 그 앨범을 받아들고 떨렸습니다. 저 정말 팬이에요. 노래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앞으로도 응원해주세요. 강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정희 씨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92년 새벽달은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음악적 차이라고 했습니다. 강서윤은 솔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도 그때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회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빴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서윤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솔로 앨범도 샀습니다. 하지만 1995년 정희 씨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 박민수 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신혼이었습니다. 바빴습니다. 강서윤의 음악을 듣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서윤이 돌연 은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라디오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가수 강서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정희 씨는 멍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는 거지? 하지만 자세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강서윤은 그냥 사라졌습니다. 언론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팬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온라인 팬 카페에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결혼하는 거 아니야? 건강 문제래. 스캔들 때문이래. 하지만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강서윤은 그냥 사라졌습니다. 정희 씨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큰아들 지훈이가 3살, 작은딸 수진이가 갓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육아에 치여 사는 나날들. 강서윤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30년. 정희 씨는 강서윤을 잊어갔습니다. 아니,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나오면 생각났습니다. 아, 강서윤. 그때 참 좋아했었지.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옆집에서 강서윤이 살고 있다니. 정희 씨는 카세트를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강서윤일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특히 여자는 늙으면 많이 변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그 기타 연주, 그 노래 틀림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어. 어떻게든. 다음 날 아침 정희 씨는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장을 보는 척하며 슈퍼 주인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저기, 제 옆집에 누가 사세요? 슈퍼 주인은 60대 중반의 아주머니였습니다. 옆집? 아, 그 집?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 혼자 사는 여자분 있어요. 10년 전쯤 이사 왔는데 어떤 분이세요? 정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글쎄요. 거의 은둔자처럼 살아요. 나오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장도 새벽이나 밤늦게 보러 오시고 말도 거의 안 하시고. 슈퍼 주인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소문이 있어요. 무슨 소문요? 옛날에 가수였대요. 유명한. 정희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수요? 네. 동네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얼굴이 낯익어서 찾아봤더니 옛날 가수래요. 이름이 뭐라던가. 슈퍼 주인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강서윤? 맞나? 그 이름이었나? 정희 씨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정말 강서윤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슈퍼를 나왔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무거운 건 장바구니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강서윤, 내가 20대 때 그렇게 좋아했던 그 사람, 내 청춘의 우상, 내가 콘서트장에서 울었던 그 사람, 사인을 받으며 떨었던 그 사람이 내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정희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옆집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한옥.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거의 은둔자처럼 살아요. 슈퍼 주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화려했던 사람이, 무대 위에서 빛나던 사람이 왜 이렇게 숨어서 사는 거지? 정희 씨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망설여졌습니다. 찾아가도 될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40년 전에 사인회에서 딱 한 번 본 펜을. 아니, 기억할 리 없지. 수천 명, 수만 명의 팬 중 한 명이었을 뿐인데. 그리고 지금 그녀는 분명 혼자 있고 싶어서 여기 온 거야. 방해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간절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보고 싶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왜 사라졌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 노래가 제 청춘이었어요. 당신 노래가 저를 살게 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찾아갈까 말까? 인사라도 할까 말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정성껏 끓였습니다. 두부도 넣고 애호박도 넣고 감자도 넣었습니다. 반찬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김치, 나물, 계란말이 모두 작은 반찬통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보자기에 싸서 들고 나왔습니다. 옆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대문 앞 초인종이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손을 들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괜찮을까?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희 씨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잠시 침묵.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다시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강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는 강서윤. 60대 중반. 화장기 없는 얼굴. 흰머리 섞인 긴 머리. 낡은 면 티셔츠와 바지. 맨발에 낡은 슬리퍼. 무대 위에서 화려했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깊고 슬프고 지쳐 보이지만 여전히 강서윤의 눈이었습니다. 뭐세요? 강서윤의 목소리. 조금 쉬었지만 여전히 그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허스키한. 정희 씨는 입이 떨렸습니다. 저기, 옆집에 이사 온 이정이라고 합니다. 강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희 씨를 바라볼 뿐. 경계하는 눈빛. 정희 씨는 황급히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저기, 반찬 좀 만들었는데요. 드실래요? 강서윤은 보자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많이 만들어서요. 혼자 먹기 힘들어서. 필요 없어요. 강서윤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정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저기, 뭐가 더 필요하신가요? 강서윤의 목소리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정희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 강서윤은 정희 씨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혼자 있고 싶어요. 그냥 저를 내버려 두세요. 강서윤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쾅! 정희 씨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든 채로 거절당했습니다. 완전히. 정희 씨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자기를 부엌에 내려놓았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오면 당연히 경계하겠죠. 하지만
그 차가운 눈빛, 그 지친 목소리, 그냥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그 말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정희 씨는 창문 너머 옆집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안에서 강서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혼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는 강서윤을 다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자꾸 옆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끔 기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늦게 혼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소리, 슬픈 멜로디였습니다. 정희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외롭구나. 나처럼 외롭구나. 어느 날 아침, 정희 씨는 다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영양가 있고 따뜻한 국, 반찬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옆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이번에도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강서윤이 나왔습니다. 정혜 씨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저기 미역국 끓였는데요. 정혜 씨는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강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필요 없다고. 알아요. 근데 그냥 드시고 버리세요. 정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음식 만드는 게 좋거든요. 근데 혼자 먹으면 남아서요. 강서윤은 정혜 씨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러세요? 그냥요. 이웃이니까요. 정희 씨는 보자기를 문 앞에 내려놨습니다. 드시든 버리시든 알아서 하세요. 전 그냥 놓고 갈게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강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는 들었습니다. 정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혜 씨는 이틀에 한 번씩 음식을 만들어 갖다 놓았습니다. 문 앞에 놓고 초인종만 누르고 돌아왔습니다. 강서윤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가 돌아서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보자기가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어느 날 저녁, 정희 씨가 음식을 놓고 돌아서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강서윤이 나왔습니다. 저기, 정희 씨는 돌아봤습니다. 강서윤이 빈 보자기와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어요. 천만에요. 정희 씨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짧은 침묵. 강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예. 모르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강서윤의 목소리에는 의아함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을 말할까? 내가 당신 팬이었다고? 40년 전에 당신 콘서트에 갔었다고? 하지만 그러면 강서윤이 더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희 씨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냥요. 혼자 사니까 외로워서요. 음식 만들면 나눠 먹을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강서윤은 정혜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이 돌아가셔서요. 6개월 전에. 아. 강서윤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정희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내려왔어요. 새로 시작하려고. 강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 왔어요. 새로 시작하려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정희 씨는 묻고 싶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가수를 그만뒀어요?
왜 이렇게 숨어 사세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저 들어갈게요. 내일 또 올게요. 네. 강서윤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다 말고 다시 한번 정혜 씨를 봤습니다. 저기, 네.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이정희요. 이정혜 씨. 강서윤이 정혜 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 그리고 조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강서윤의 미소였습니다. 정희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그날 밤, 정희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강서윤의 그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는 여전히 이틀에 한 번씩 음식을 만들어 강서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문 앞에 놓고 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강서윤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만드셨어요? 된장찌개요.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정희 씨는 기뻤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강서윤이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혜 씨가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뭔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신음소리. 아, 정혜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서윤 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혜 씨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옆집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강서윤 씨, 괜찮으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옆집 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강서윤 씨, 문 열어주세요. 정희 씨는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다행히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강서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다리 옆에 강서윤 씨, 정희 씨는 달려갔습니다. 강서윤은 바닥에 누워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발목을. 강서윤이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강서윤의 발목을 봤습니다. 붓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잠깐만요. 정희 씨는 강서윤을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강서윤은 한쪽 발을 절뚝거렸습니다. 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정희 씨는 강서윤을 부축해서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강서윤의 집. 들어가 보니 정말 소박했습니다. 아니, 소박하다기보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 하나, 작은 탁자 하나,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가수였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강서윤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제가 차 가져올게요. 병원 가야 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강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발목 보세요. 많이 부었어요. 그냥 쉬면 나을 거예요. 강서윤은 완강했습니다. 정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제가 응급처치는 해드릴게요. 얼음 있어요? 냉장고에. 정희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작은 부엌, 낡은 냉장고. 열어보니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 한 통, 계란 몇 개, 우유 한 팩, 그리고 얼음. 정희 씨는 얼음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강서윤의 발목에 대주었습니다. 아, 조금만 참으세요. 정희 씨는 강서윤의 발목을 천천히 감쌌습니다.
강서윤은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정희 씨는 강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뺨은 움푹 들어갔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다리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네. 지붕 기와를 고치려고 했는데. 혼자서요? 네.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하잖아요. 사람 불러서 해야죠.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강서윤은 눈을 뜨지 않고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움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구나. 혼자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구나. 앞으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됐어요. 아니에요. 이웃이 도와야죠. 정희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서윤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러세요? 정말. 왜냐고요? 정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말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요. 정희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강서윤 씨 알아요. 강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저, 팬이었어요. 옛날에. 정희 씨는 말했습니다. 강서윤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서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였군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동정이었던 거네요. 아니에요. 정희 씨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동정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강서윤이 정희 씨를 쏘아봤습니다. 옛날 가수였던 사람이 이렇게 초라하게 사니까 불쌍해서 도와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희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서윤은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나가주세요. 강서윤 씨, 나가달라고요. 강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희 씨는 놀랐습니다. 강서윤은 발목을 무릅쓰고 일어섰습니다. 아, 하지만 발목이 꺾이며 다시 쓰러질 뻔했습니다. 정희 씨가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나요. 강서윤이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그냥 날 내버려둬요. 흐느끼는 소리. 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아무도 날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서윤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정희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옆에 앉았습니다. 강서윤 씨, 가요. 제발. 아니에요. 안 갈 거예요. 정희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동정으로 온 게 아니에요. 저도 외로워요. 정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 잃고 아이들도 멀리 있고 혼자예요. 그래서 당신이 옆집에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어요. 정희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20대 때요. 제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대학 다니면서 돈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그때 당신 노래를 들었어요. 정희 씨는 강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대라는 이유를 처음 들었을 때 울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콘서트도 갔어요. 사인회도 갔어요. 정희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 사인 받았어요. 정희님께 당신의 응원이 저를 살게 합니다라고 써주셨어요. 강서윤은 손을 내렸습니다. 정혜 씨를 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가득한 얼굴. 그 편지. 강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무슨 편지요? 혹시 편지도 쓰셨어요? 팬레터?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몇 번 썼어요. 언제요? 1989년이었나? 처음 콘서트 보고 나서 썼어요. 정희 씨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다니느라. 그래서 편지에 썼어요. 당신 노래가 절 살렸어요라고. 강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당신이었어요? 네. 강서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절뚝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낡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이거 당신 거예요? 강서윤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노랗게 바른 편지지. 30년도 더 된 종이. 정희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편지, 자신이 썼던 편지, 어린 글씨체로 삐뚤빼뚤 쓴 그 편지. 이거 1989년 10월에 받았어요. 강서윤이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강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밴드 멤버들이랑 싸우고 회사랑도 문제가 있고 그만두고 싶었어요. 모든 걸. 강서윤은 편지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이 편지를 받았어요. 당신 노래가 절 살렸어요라고 쓰여 있었죠. 그래서 저도 살았어요. 정희 씨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제 편지예요? 네. 강서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넘게 간직했어요. 이 편지가 저를 버티게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의 시간을 거슬러 20대의 팬과 가수가 60대의 두 여자로 만났습니다. 고마워요. 강서윤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고마워요. 정혜 씨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울며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정혜 씨와 강서윤은 더 이상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니, 친구 이상이었습니다. 서로를 살린 사람들. 정희 씨는 매일 강서윤의 집을 찾았습니다. 발목이 나을 때까지 돌봐주었습니다. 밥을 해주고 빨래를 도와주고 청소를 했습니다. 처음에 강서윤은 불편해했습니다. 정희 씨,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발목 더 다치면 어떡해요. 정희 씨는 단호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강서윤도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정혜 씨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늦으시네요. 미안해요. 장 보느라 좀 늦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궁금해서요.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정희 씨는 서울에서 뭐 하셨어요?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은 몇이에요? 둘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좋겠다. 아이들이 있어서. 강서윤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강서윤 씨는 결혼 안 하셨어요? 정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했어요. 왜요? 그렇게 인기 많으셨는데. 바빴어요. 너무. 강서윤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20대, 30대. 무대만 봤어요. 연애할 시간도 결혼 생각할 여유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혼자 늙었네요. 정희 씨는 강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외로우셨겠어요. 네, 외로웠어요. 강서윤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특히 은퇴하고 나서는
정말 외로웠어요. 왜 은퇴하신 거예요? 정혜 씨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 40년 동안 궁금했던 질문. 강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뭐가요? 모든 게요. 강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하지만 진짜 저를 본 게 아니었어요. 무대 위에 강서윤만 봤어요. 웃는 얼굴, 노래하는 모습, 화려한 모습만 봤어요. 강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저는 힘들었어요. 밴드 멤버들이랑 싸우고, 회사랑 싸우고, 밤마다 혼자 술 마시고, 울고, 그런 모습은 아무도 몰랐어요. 정희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정말 힘들었어요. 강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솔로로 활동하면서 압박이 심했어요. 앨범이 잘 안 팔리면 회사에서 뭐라고 했고, 나이 먹는다고, 이제 끝났다고, 그런 말 들으면서 버티기 힘들었어요. 강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죽고 싶었어요. 정말로. 정희 씨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느 날 한강에 갔어요. 강서윤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새벽에 다리 위에 섰어요. 뛰어내리려고요. 정희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왜요? 당신 편지가 생각났어요. 강서윤이 정희 씨를 봤습니다. 당신 노래가 절 살렸어요라고 쓴 그 편지. 그 편지를 생각하니까 뛰어내릴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죽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지? 날 믿고 응원해준 사람들은? 강서윤은 울었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하지만 무대에는 못 올라갔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그래서 은퇴했어요. 정희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몰랐어요. 그렇게 힘드셨는지 아무도 몰랐죠. 강서윤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다들 화려한 줄만 알았으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손을 잡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서윤의 발목은 나았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여전히 매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도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서윤의 집 마당에서 강서윤이 기타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희 씨, 네, 노래 들어줄래요? 정희 씨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당신한테만요. 강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 씨는 마당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서윤은 기타를 쳤습니다. 익숙한 멜로디, 그대라는 이유, 40년 전 그 노래. 하지만 지금 들으니 더 깊었습니다. 더 진했습니다. 강서윤은 눈을 감고 노래했습니다. 그대라는 이유로 난 살아가네. 그대라는 이유로 난 웃을 수 있네. 정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전 20대의 정희가 들었던 그 노래. 지금 60대의 정희가 듣는 그 노래. 같은 노래였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정희 씨는 박수를 쳤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아니요. 제가 고마워요. 강서윤이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누군가에게 노래해줬어요. 당신이 처음이에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가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강서윤이 불렀습니다. 정희 씨, 네, 친구 해줄래요? 강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 오랫동안 친구가 없었어요. 아니,
사실 평생 친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가수였고 스타였고 그냥 강서윤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강서윤은 정혜 씨를 봤습니다. 당신은 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정희 씨는 강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영광이죠. 두 사람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일 만났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강서윤은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무대 뒤의 이야기, 콘서트 에피소드, 멤버들과의 추억. 정희 씨는 신기하게 들었습니다. 정말 재밌었겠어요. 재밌기도 했지만 힘들기도 했어요. 강서윤이 말했습니다. 정희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생활, 아이들 키운 이야기, 남편과의 추억. 강서윤은 부러워했습니다. 평범한 삶, 좋았겠어요. 가끔은 특별한 삶도 부러웠어요. 정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바꿀까요? 이제 늦었죠.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 씨가 물었습니다. 강서윤 씨, 후회해요? 가수한 거? 강서윤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후회 안 해요? 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순간도 많았으니까요. 강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무대 위에 섰을 때, 관객들이 함께 노래 불러줄 때, 그런 순간들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강서윤이 정혜 씨를 봤습니다. 당신을 만나게 해줬잖아요. 편지로, 그리고 지금. 정희 씨는 울컥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60대의 두 여자. 한 명은 옛날 스타, 한 명은 평범한 주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저 친구였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 어느 날 저녁, 강서윤이 제안했습니다. 정희 씨, 우리 함께 살까요? 네. 정희 씨는 놀랐습니다. 제 집에 방 하나 비어 있어요. 강서윤이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좋잖아요. 우리 둘 다 혼자인데. 정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웃었습니다. 좋아요. 정말요? 네. 저도 외로웠거든요. 강서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정희 씨는 강서윤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사진 앨범, 그리고 추억의 물건들. 강서윤은 빈 방을 깨끗이 청소해 놓았습니다. 여기 쓰세요. 작지만 괜찮죠? 충분해요. 고마워요. 정희 씨는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에 오래된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밴드 새벽달의 포스터. 20대 시절 기숙사방에 붙여놓았던 그 포스터. 40년을 간직했던. 강서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포스터를 보고 멈췄습니다. 이거, 네. 그때 산 거예요. 정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 집에 있다가 고향 올 때 가져왔어요. 강서윤은 포스터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20대 후반의 강서윤. 긴 생머리, 가죽 재킷, 자신감 넘치는 눈빛. 젊었네. 강서윤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도 멋있어요. 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늙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정희 씨는 강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직 젊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일어나 차를 마셨습니다. 점심은 함께 만들어 먹었습니다.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생활 습관이 달랐으니까요. 정희 씨는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강서윤은 밤형 인간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정리정돈을 좋아했습니다. 강서윤은 조금 어질러져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서로에게 맞춰갔습니다. 정희 씨는 조금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강서윤은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함께 청소하고 함께 요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정희 씨, 네, 행복해요. 강서윤이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요. 정희 씨는 강서윤을 봤습니다. 달빛 아래 강서윤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저도요. 정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남편 잃고 너무 외로웠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희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강서윤은 정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두 사람은 별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정희 씨가 제안했습니다. 강서윤 씨, 우리 뭐 재밌는 거 해봐요. 뭐요? 음악이요. 정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노래하고 저는 들어주고 그것만으로도 재밌잖아요. 강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도 함께해요. 저요? 저는 노래 못해요.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강서윤이 기타를 들고 왔습니다. 자, 앉아요. 정희 씨는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강서윤은 기타를 정희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강서윤이 정희 씨의 손을 잡고 기타 위치를 잡아주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정희 씨는 서툴게 기타를 튕겼습니다. 삐걱.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이상한 소리 났죠?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강서윤이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정희 씨는 조금씩 익혀갔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간단한 코드는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노래했습니다. 그대라는 이유. 강서윤이 기타를 치고 두 사람이 함께 불렀습니다. 그대라는 이유로 난 살아가네. 그대라는 이유로 난 웃을 수 있네. 정희 씨의 목소리는 음정이 조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노래했습니다. 40년 전 그 노래를 이제 함께. 노래가 끝나고 두 사람은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잘했어요. 네, 정말 잘했어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에 작은 카페가 하나 생겼습니다.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 정희 씨와 강서윤은 그 카페에 갔습니다. 어머, 어르신들, 어서 오세요. 카페 주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카페 안에는 작은 무대가 있었습니다. 기타 하나와 마이크. 주인이 말했습니다. 저희 카페는 주말마다 작은 공연을 해요. 동네 분들이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연주하고. 혹시 두 분도 하실래요? 정희 씨와 강서윤은 서로를 봤습니다. 어때요? 정희 씨가 물었습니다. 강서윤은 망설였습니다. 전 오랜만이라 괜찮아요. 우리 함께 하면 돼요. 정희 씨가 손을 잡았습니다. 강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봐요. 다음 주 토요일 카페에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동네 주민들, 대부분 노인들이었습니다. 무대 앞에 정혜 씨와 강서윤이 섰습니다. 강서윤이 기타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혜 씨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할 수 있어요. 강서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 그대라는 이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서윤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안정되었습니다. 정혜 씨도 함께 불렀습니다. 그대라는 이유로 난 살아가네. 그대라는 이유로 난 웃을 수 있네. 관객 중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노래 옛날에 유명했던 거 아니야? 그러게. 라디오에서 맨날 나왔는데 목소리가 비슷한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강서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래할 뿐. 눈을 감고 온몸으로 예전처럼.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옆에 정혜 씨가 있었으니까, 함께 부르고 있었으니까. 노래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와, 정말 좋았어요. 앵콜, 앵콜. 강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정혜 씨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인사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카페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혹시 부르셨어요? 강서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옛날에요. 아주 옛날에. 그래도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다음에도 와주세요. 네. 올게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어땠어요? 좋았어요. 강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무대 위에 섰는데 두렵지 않았어요. 왜요? 당신이 옆에 있었으니까. 강서윤이 정혜 씨를 봤습니다. 40년 전에는 혼자였어요. 무대 위에서도 무대 아래에서도. 하지만 이제는 강서윤은 정혜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정혜 씨도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아요. 우리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시골길을 따라 봄꽃이 피어 있는 길을. 60대의 두 여자. 한 명은 옛날의 스타, 한 명은 옛날의 팬. 하지만 이제는 그저 친구. 둘도 없는 친구. 서로를 살린 친구.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았습니다. 강서윤이 기타를 들었습니다. 정혜 씨, 네. 당신 편지 덕분에 살았어요. 저도 당신 노래 덕분에 살았어요. 강서윤은 기타를 쳤습니다. 새로운 멜로디. 이거 새로 만든 거예요. 정말요? 네. 당신을 위해서. 강서윤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노래. 가사는 단순했습니다. 친구여,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 난 살아요. 친구여, 사랑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정혜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정혜 씨가 물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당신이라는 이유요. 강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40년 전에는 그대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이제는. 강서윤은 정혜 씨를 봤습니다. 당신이라는 이유예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에서 40년의 시간을 거슬러 다시 만난 두 사람. 서로가 서로의 이유가 되어주는
둘도 없는 친구. 때로 인생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40년 전에 쓴 편지 한 통이 60대에 다시 만남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때로 우리가 살린 사람이 우리를 살리기도 합니다. 정희 씨의 편지가 강서윤을 살렸고 강서윤의 노래가 정희 씨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은 서로를 살리며 함께 살아갑니다. 외로운 노년이 아니라 행복한 노년을 함께 둘도 없는 친구로